자, 그럼 오늘은 인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대표님, 인컴에 대한 부분이요. 인컴이 사실은 직업별로도 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즈니스 오너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항목별로 어떤 인컴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조금 오늘 설명이 좀 길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인컴의 종류가 있고 또 그걸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좀 알아야 될 것 그렇죠. 같거든요. 일단은 월급 받으시는 월급쟁이. 분들. 네. 월급쟁이는 너무 쉬워요. 네. 월급쟁이 얼마 버세요? 그러면 은행에 내가 다 클리어하고 버는 세금을 다 떼고 애프터 텍스에 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. 월급쟁이는 그로스 인컴이에요. 그로스 인컴. 그쵸. 벌어오는 거 전체. 그렇죠. 내가 네. 저기 일주일에 뭐 1,000불 번다. 뭐 세금 다 떼고요. 한 800불 가져와요. 그렇지만 내 인컴은 1,000불이에요. 자, 이 1,000불을 어떻게 계산해? 우리 항상 아까 얘기한 그 DTI 있잖아요. 그게 monthly DTI예요. 월. 우리 미국은 다 월 인생이잖아요. 우리가 월 페이먼에 한 번도 빼면 안 되는 그런 꼬박꼬박 해야 되는 인생이니까 그럼 항상 융자할 때는 월로 조정합니다. 월로 조정할 때 자, 1,000불에 일주일에 1,000불. 1년이 몇 주죠? 52주. 그렇죠. 아주 쉬운 거를 어렵게 맞추려고. 깜짝 놀랐어요, 갑자기. 자, 그러면 1,000불씩 52주를 벌면 1년에 이분 얼마 벌죠? 말이 좀. 예, 이렇게 네, 간단한 52,000불. 구구단도 뭐 네. 덧셈 뺄셈도 52,000불. 물어보면 당황해요. 예. 나누기 12를 해봐요. 12요, 거기다가? 예, 12달이니까. 그러면은. 한 네. 4,200~300불 될 그렇죠. 거예요. 네. 저 계산기가 없어요. 아시죠? 제가 참 수학을 잘했는데 계산기에 너무 사람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200 플러스 300도 막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. 제 심정 아시죠? 네. 그런데 자, 그러면 이분이 한 4,500불 버는 거예요.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계산하시면 돼요. 그러면 월급쟁이들 401k를 떼잖아요. 네. 401k 나간 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? 아무 상관이 없죠. 제가 네. 지금 분명히 했죠. 여보세요. 네. 그로스라 그랬죠. 네, 그렇어요. 거기 뭘 잡동사를 아무리 빼도 상관이 없어요. 네. 근데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보너스, 월급, 뭐 이런 보너스 죄송합니다. 보너스 오버타임 월급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계세요. 자, 보너스나 오버타임은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아세요? 어떻게 해요? 내가 갑자기 보너스를 막 이번 달에 한 10만 불 벌었어. 그렇지만 그거는 리얼 보너스가 아니라요. 우리는 2년 계산을 해요. 보너스, 왜냐하면 오버타임이나 보너스는 정해져 있어. 어떤 왜 그 인플로이먼트 컨트랙이 안 되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평균을 내야 돼요. 2년을, 24months를. 네. 근데 어떤 분이 이럴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게 오버타임을 많이 하세요. 뭐 우리가 보통 40시간 일주일에 일하는데 이분 뭐 거의 60시간을 일하시고 20시간을 오버타임으로 받으신 거예요. 돈도 더 많이 받으시죠. 오버타임이니까. 근데 그게 오버타임 시작한 지가 뭐 한 두세 달밖에 안 된 거예요. 그러면 그거는 못 써요. 그 오버타임을 이렇게 계속 컨티뉴스하게 2년 동안 24개월을 하신 분들만 그렇구나. 나눠서 저기 24로 나눠서 어쨌든 주네요. 오랫동안 일을 잘 하시고요. 보너스도 받을 거 다 받으시고 401k 넣으실 거 다 넣으셔도 여러분들 받는 크로스 인컴 들어간다. 그렇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. 예, 무조건 다 빼도 괜찮습니다. 네. 크로스에.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인컴? 예, 자영업자가 종류가 많아요. 자영업자가. 자, 어떤 사람이 자영업자에 들어가냐면 뭐 가게를 하셔서 내가 내 이름으로 LLC 제일 많이 하셨어요. 한국 분들은 LLC가 제일 많으시고 인코퍼레이션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냥 솔 오너십도 있으세요. 왜 내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버는 인컴을 그냥 스케줄 C라는 곳에 그냥 보고하시는 분이 있어요. 맞아요.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제일 많이 하시는 분 LLC는 보통 보면은 그 우리가 LLC 비즈니스 세금, 제가 손님한테 저 세금 보고 좀 보내주세요. 인컴 좀 볼게요. 그러면 항상 1040이라고 불리우는 개인 세금 보고를 보내주세요. 개인 세금 보고는 제가 인컴 소용이 없어요. 제가 제일 봐야 되는 인컴, 물론 다 봐야 되지만 1120S. 1120S, 예, 1120S. 1120S. 그게 뭐냐면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주식회사예요. 그걸 1120S로 세금 보고를 해요. 그건 세금 보고 넘버거든요.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저희가 일단은요. 저희 그 융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2년치 세금 보고를 더해서 나누기 24가 우리 아까 오버타임이나 보너스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. 월급은 앞으로 결정이 돼서 뭐 내가 한 달에 뭐 1년에
뭐 52,000을 받는다. 그럼 결정이 된 거지만 자영업이나 뭐 커미션이나 뭐 오버타임, 보너스 이런 거는 솔직히 설정이 된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일한 거를 평균 내는 거거든요. 얼마 벌지 몰라요. 맞아요. 내가 막 너무 지금 막 내가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막 손님이 버글버글해. 그런데 한 2달 있다가 뭐 또 바이러스가 한 번 돈대. 막 그러면 또 망할 수도 있어요. 그거는 그러니까 평균을 내야 되는 거예요. 세금 그렇군요. 보고 상으로. 말로도 안 돼요. 자, 어떻게 보냐. 지금 우리가 2023년 1월 달이잖아요. 그러면 제가 제일 봐야 되는 세금 보고는 2021년이에요. 2021년 네. 재작년 거. 예. 네. 그래서 2022년 세금 보고하기 전이시잖아요. 재작년 걸 봤는데 충분해. 그러면 2020년을 달라 그래요. 2년치 세금 보고가 들어가서 그걸로 집 사시면 돼요. 네. 그런데 2021년을 봤는데 2021년 봤는데 이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지 5년이 넘었단 말이에요. 네. 5년이 넘으면 이 1년치로만 해도 돼요. 그래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1년치 2021년이 너무 작게 하신 거야. 이 비즈니스가 5년이 넘었어요. 그러면 2022년만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하면 집 사실 수 있겠죠. 그럼 21년 거, 22년 거를 그럼 잘 보고해야 되니까.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네요. 그렇죠. 22년 거 지금 어차피 보고 하셔야 되니까. 2020년은 뭐 망하신 분 많아요. 어닝플로이먼트 빨빨. 많고. 그 그냥 빨빨 예. 시키고. 뭐 코로나 생겨서 뭐 다들 힘들게 예, 사실 예, 있게 예, 예. 했으니까 자,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2022년은 정말 희망스러워요. 코로나 하니까 생각나네요. 그때 받았던 왜 국가 보조 있잖아요. 예. 그 인컴 들어가나요? 아니요. 그 인컴으로 물론 뭐 세금 보고할 땐 넣어야 되지만 그거는 non-taxable income이에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융자할 때는 그거 어차피 템포러리는 뭐든지요. 컨티뉴하게 잘 돈을 벌어서 내 은행 빚을 잘 갚아주는 사람한테 융자 주는 거예요. 뭔지 아시죠? 예. 돈 잘 갚을 사람한테 융자를 주는 거죠. 맞습니다. 내가 내 돈 지금 당장 100불 여기 조이 씨한테 예. 꿔줘도 예. 조이 씨가 이게 잘 예. 별로 안 좋아요. 그러면 내가 절대 못 꿔주죠. 각서를 뭐 10장 쓴 듯 그게 뭐 소용이 있겠어요. 네네네. 그렇죠? 네. 예. 커미션 받으시는 분들. 네. 예. 커미션 받으시는 분들 뭐 주로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나 웨이터 하시는 분 팁 인컴도 일종의 커미션이에요. 그래요? 그럼요. 뭐든지 우리가 보통 W2라는 걸 받으시는 분은 월급쟁이 첫 번째 1099 뭐 컨스트럭션에서 뭐 페인트 하시는 분 그렇죠. 뭐 세일즈 하시는 분. 세일즈 하시는 분 다 네네네네. 1099 다 네. 자영업자래요. 뭐 절대 뭐 어느 회사에서 받았다고 어느 회사에서 많이들 전화해서 얘기하세요. 저는 회사에서 체크로 받아요. 그러니까 체크로 커미션을 체크로 받으세요. 그렇지만 그건 세금을 안 뗀 거는 1099 맞아요. 자영업입니다. 체크에 오해 속지 참 많이 마세요. 그리고 페이 체크라고 생각하시죠. 그렇죠. 예, 페이체크 예, 아니에요. 예. 그거는 이제 그걸 다 1년 동안 모으셔가지고 네. 1099을 이슈 받으셔서 세금 보고하시는 회계사님이 다 아이르마이즈 다 뺄 거 빼고 해서 네트가 나와야 내 인컴이에요. 좋습니다. 자,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할게요. 자영업들이 근데 내가 이제 오늘 2021년 세금 보고가 제가 융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거 보시는 이분이 내가 올해 한 50만 불짜리 집을 20% 다운하고 살 거야. 계획을 딱 세우셨어요. 그럼 내가 일단은 50%의 우리 보면은 이 그 핸드폰 앱도 있고 우리 PC에 들어가도 그 몰게지 캐큘레이터가 있어요. 거기다가 넣어보세요. 50만 불 집 가격 20% 다운 그러면 얼마예요? 40만 불 융자죠. 거기다가 지금 뭐 요즘 이자가 뭐 6% 정도 에버리지 돼요. 6% 정도를 넣으면 내 원금과 이자가 나올 거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해요. 어떤 집을 살지 몰라요. 그죠? 뭐 진로나 이런 데 많이 보시잖아요. 그러면 거기 집 세가 나와 있어요. 어떤 마음에 드는 집이 한 50만 불 집이 집 세금을 보니까 뭐 1년에 뭐 한 4,500불, 5,000불이다. 뭐 그거 집어넣고 보험은 보통 한 1,200불에서 1,500불 잡으시면 50만 불짜리 집은 대충 나오거든요. 뭐 대충 잡아보세요. 그렇게 잡아보면 이제 프론 DTI 끝났죠. 그러면 백 DTI 나 지금 자동차 페이먼 얼마 있고 크레딧 카드 한 달에 미니멈 그 내가 내는 금액이 아니라 미니멈 있잖아요. 왜 빌 받으면 나오는 뭐 50불 내라 30 그게 미니멈 그거 다 계산해서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자 그러면 내 인컴만 계산하면 되잖아요. 네. 그죠? 인컴하고 알아야 요 퍼센티지 제가 얘기했죠. 45에서 48 안쪽으로 다
50쪽 안쪽으로 꾸겨 넣어야 돼요. 모든 거는. 자, 그러면은 은퇴하신 분들도 사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, 집을. 너무 많으시죠. 그 은퇴한 사람들은 소셜 인컴에 무슨 뭐 401k 인컴, 펜션 뭐 이런 거 등등일 텐데 그쵸. 그런 분들은 인컴 어떻게 잡을까요? 또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오래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어요. 저 뭐 솔직히 날씨 좋고 집값 싼 데는 리타이어만 하기 너무 좋죠. 그죠? 그쵸? 네. 네. 저희 조지아, 제가 사는 조지아도 네. 지금 리타이어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리타이어 인컴으로 제일 파퓰러한 건 SSA, 소셜 스케일리 인컴이 제일 많죠. 그러니까 연금 받는 거죠. 그거는 그 연금은 그냥 그 매달 제일 중요한 그 서류 중에 하나는 소셜 스케이티 어워드 레터라 해서 12월 달쯤 되면 내년에 뭐 작년 2022년 12월쯤에 받으셨을 거예요. 이렇게 기다라고 빠딱빠딱한 레터가 하나 오는데 그러면 2024년에 내가 얼마 버느냐. 꼭 그로스 인컴 웨이지 하듯이 그 그로스 메디케어나 뭐 다 빼기 전에 그 그로스 있죠? 그거 내 인컴으로 씁니다.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 뭐 연금을 그렇게 많이 주시지는 않잖아요. 내가 만약에 집을 사는 거 뭐 다운페이를 50% 한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보험 들어가잖아요. HO에. 그렇죠? 그럼 그걸로 아무래도 모자라시죠. 자, 두 번째로 그분이 인컴으로 갖다 쓸, 융자의 인컴 갖다 쓸 게 뭐가 있냐면 이분이 뭐 401k가 401k. 있으신 거거나 아니면 펜션, 뭐 Roth IRA, 뭐 IRA 종류가 여러 가지 뭐 리타이어를 조금씩이라도 준비하셨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. 렌트 인컴이 있으실 수 있어요. 렌트 인컴. 예, 딴 주에서 오시면 내 집 그거 렌트 놓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, 그 Roth IRA나 뭐 리타이어 한 그런 인컴은요.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뭐 뺏으시기도 하고 예. 들어가겠죠? 아니면 어떤 분은 지정을 하세요. disbursement. 뭐 나 1년에 맞아요. 2만 불 빼겠다. 뭐 내가 왜냐면 그거는 어떨 때는 이제 세금, 택서블 인컴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선정해 놓지는 않지만 필요하시잖아요. 어차피 리테일 하려고 쓰려고 하신 인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 선정에 따라 내 인컴이 결정돼요. 맞아요. 거기에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나 3,000불씩 위로 하겠다고 설정을 해 놓으셔야 그리고 그 설정한 3,000불이 꼬박꼬박 내 은행에 들어오는 걸 한두 달이라도 보여줘야 은행에서 아 이거를 인컴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. 그냥 아무것도 디스버스 안 하시면 인정을 안 해줘요.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. 오케이. 그거는 펜션까지. 설정하셔야 됩니다. 딱 원하는 금액을. 그래서 렌털 인컴, 또 은퇴 연금으로 빼는 거, 그다음에 국민연금 예. 빼시는 거. 렌털 인컴에 굉장히 중요한 그걸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자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요. 그래야지 좀 더 예, 뭔지 와닿으니까. 아시니까. 예. 렌트 인컴을 많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요. 아유 우리 아랫집 뭐 철이 엄마한테 캐시로 받아서 나는 이거 세금 보고 안 해. 그거는 인컴이 될 수도 없는 분더러 네. 거기 왜 그 집도 세금 나가죠, 보험 나가죠, 나가는 모든 익스펜스는 내 지출로 돌아와요. 대신 뭐 철이 엄마한테 렌트를 해줘도 정식으로 리스 컨트롤 하고 매달 받는 돈에 대해서 스케줄 즉 이라 그래요. 렌털 인컴을 보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인컴으로 쓸 수 있지만 어쩌면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금 보고 꼭 하셔야 됩니다. 그거는 캐시로 받는 것보다. 예. 캐시로 보고 하시면은 그거는 뭐 근데 보고 해야 되지 않아요? 요즘에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IRS가 영리해요. 그렇죠. 예, 프라퍼리가 여러 개 있는데 정말 어떤 분은 정말 많으신데 너무 세금 보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것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찾아냅니다. 너무 우리가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요. 옛날 생각하시면 왕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요즘은 네. 뭐 다 차잖아요. 네, 예. 제대로 노출하시고 합법적으로 그렇죠. 플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밖에 또 인컴을 갖고 있으신 뭐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. 네, 그 밖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컴은 뭐 차일드 서포트나 알리머니 차일드 받으신 서포트? 분. 네. 자, 여기서 또 함정은 아이가 18살까지 받기로 했어요, 인컴을. 근데 아이가 지금 16인 거예요. 네. 그럼 2년만 받잖아요. 그러네요. 18살까지 돼 네, 있으니까. 네, 네. 그건 인컴이 안 돼요. 그래요? 3년이 남아 있어요. 어떤 3년이 인컴이든 남아 있어야 된다. 컨티뉴이스리 3년이 남아 있어야 돼요. 디서빌리티 인컴 받으신 분들 그래요. 이분은 디서빌리티를 받지만 어떤 약정에 뭐 일하다가 다치셔서 뭐 이 받는 기간이 뭐 1년이면 1년이다 선정이 돼 있는 분이 있거든요. 요거는 인컴으로 못 써요. 무조건 모든 인컴을 쓸 수 있는 인컴은 3년이 컨티뉴 한다는 보장이 돼 있어야 네. 돼요. 이런 분 있을 것 같아요. 한국에서 인컴 있으신 분들. 예. 그렇죠.
그렇죠. 네. 한국에서 인컴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세금을 다 냈으니까 네. 미국에 와서 또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지만 foreign income이라는 그 우리 1040 퍼스널 인컴에 얹어 놓으셔야 돼요. 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시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 책정에 맞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시민권자라면 우리가 매년 세금을 한 1년도 빼먹지 않고 외국에 산다 해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고 페널티가 인버브할 수 있으니까 네. 제가 회계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한국에서 버는 인컴을 그 포인 인컴이라는 거에 올려놓으시면 이 융자는 다 인정을 합니다. 네, 예. 오케이. 어디든 버셔도 되겠습니다. 예. 어디 가서 버셔도 됩니다. 예. 네, 이렇게 인컴 종류하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. 제가 들으면서 집을 사기에는 인컴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. 뭐 크레딧 좀 부족합니다. 이런데도 좀 살 수 있을까요? 디파짓 아직 그만큼은 준비 안 됐는데 저 그래도 집 처음 사는 사람인데 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론이 좀 있는지 있죠. 그거까지 있죠.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그거까지 할게요. 네. 그 집 우리 first time home buyer라 그러죠. 그렇죠. 예, 아주 네. 프레시하고 뭐 이번에 칼레지를 졸업했는데 직장을 새로 잡았거나 이러신 분들도 그 무조건 그 잡에 아직 인컴 컨티뉴해요. 잠깐만 요거 거부할게요. 2년 동안 일한 인컴 아까 얘기했잖아요. 2년 동안 일한 거를 에버리지 한다. 만약에 월급쟁이라도 2년 동안 일한 히스토리는 있어야 돼요. 어떤 저기 오늘 좀 전에 저도 하나 클로징 했는데 어떤 분이 그 대학을 바로 졸업을 해서 잡을 새로 잡았어요. 이제 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거든요. 집을 샀어요. 네. 어떻게 샀냐면요. 네. 2년 동안 일을 안 하고 학교 다녔잖아요. 그렇죠. 이 학교 다니는 거 졸업장을 주시면 네. 2년 이상 학교 다닌 게 저희가 인정을 해서 그걸 그래요. 예, 인플로이로 들어가는데요. 여기에 함정은 뭐 이분이 뭐 엔지니어링을 공부했는데 갑자기 무슨 세탁소에서 일하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요. 예. 맞아줘야 되는구나. 네, 내가 뭐 IT를 전공했으면 IT 회사, 내가 무슨 컴퓨터나 IT나 마찬가지죠. 뭐 내가 뭐 시빌 엔지니어를 했다 그러면 무슨 뭐 공업회사 뭐 이렇게 예, 좀 릴레이션십이 좀 있어야지 네. 인정이 됩니다. 네, 예. 그것도 디테일한 얘기긴 하네요. 네. 그래도 이렇게 조금 준비가 덜 돼도 살 수 있는 분을 위한 또 예, 론이 그 있다. first time home buyer가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왜 처음 집 샀는데 다운페이도 없어요. 뭐 3% 정도밖에 없어요. 뭐 3.5%밖에 없고 인컴도 조금 50%가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리고 뭐 또 뭐가 있겠죠? 뭐 크레딧도 많이 안 좋아요. 막 이럴 때는 우리가 first time home buyer 프로그램이 있어요. FHA라고 뭐 그거는 대표적으로 FHA가 있고 그다음에 home ready, home possible 그런 거가 있고 그게 이자도 오히려 좀 싸긴 하지만 그런 제약이 있어요. 다운페이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인컴을 너무 많이 벌어도 안 돼요. 그걸 하고 난 다음에요? 아니요. 지금 현재 그 퀄리파이가 되려면 그 왜 first time home buyer에 들어가는데 뭐 1년에 20만 불씩 버는 사람은 안 돼요.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귀네 카운티 선정해서 뭐 6만 8천 불 미디언 인컴 이상 버시는 분은 또 그 이상 버시는 분은 또 혜택이 없고 크레딧이 뭐 620 이하 하신 분은 힘드시고 네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집을 살 계획한다. 아까도 말씀했지만 1월이잖아요. 2023년에 퍼브를 갖고 내가 5월 달에 학교를 졸업하는데 내가 집을 살 거다. 네. 그래도 일단은 융자하는 사람을 만나서 플랜을 세워보시고 이게 뭐 계속 두드리기면 안 열릴 게 없어요. 뭐 맞아요. 융자 결국은 은행도요. 그 이자를 받아야 버는 그런 이해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융자를 주고 싶어 하죠. 어떤 조건만 맞으면. 그럼 우리가 조건을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예. 맞습니다. 쉽죠? 네. 어떻게 한 2채는, 3채 정도 올해 사보시는 것도 사봅시다. 괜찮아요. 그래요. 자, 중요한 인컴 준비하시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. 2022년에 텍스 보고 지금 준비하셔야 되니까요.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거 텍스 보고랑 보시고 같이 상담하시고 22년 거 잘 준비하시면 23년 올해 네. 내 집 장만 2채, 3채 이렇게 갈 수 있는 무조건 해요.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